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민주노총 집단 탈퇴,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장 폐쇄, 최근 파업만 하면 공장 폐쇄, 직장 폐쇄를 하는 사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자투성이 상황에서 노조 때문에 매년 월급만 올라가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초강경 대응입니다. 노조의 파업 증가보다 사측의 직장 폐쇄가 급증하는 것은 해외 생산 라인에 따른 국내 기업 철수와 해외 이전의 자신감의 결과입니다. 노조 해산을 통한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조를 없애고 사측은 운영을, 노조는 생산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조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동산 상담 010-1612-6276 제가 시점 매수함이가 입지르천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와우. 자, 방금 민주노총 집단 탈퇴,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장까지 폐쇄. 여기 보세요. 공장 폐쇄 처리하라.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공장 폐쇄. 이 공장 폐쇄가요, 이제 정리해고하고 맞물릴 거고, 좀 지나면 해외 이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실직자 돼요. 이렇게 자꾸 파업하면. 옛날에는 으쌰으쌰해도 먹혔지만 왜? 국내에서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해외 생산 라인을 가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리고 대기업만 그러는 줄 아세요? 중소기업이 따라갑니다. 하청업체도 따라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측 초강경 대처. 파업도 안 했는데 뚝 하면 직장 폐쇄. 심지어는 파업도 안 했는데도 직장 폐쇄예요. 점점 그런 회사가 늘어날 거예요. 이건 잘했다기보다도 그 전에 얼마나 진절머리나게 파업을 했으면 이러겠어요. 사측 초강경, 직장 폐쇄. 2017년, 22년에 5년 동안 사측이 직장 폐쇄를 몇 건 했냐면 59건 했어요. 그런데 2023년, 24년 2년 동안, 절반도 안 되는 2년 동안 30건, 이미 절반을 넘어섰네요. 특히 25년, 자, 올해 25년 이후에 현대제철을 포함해서 대기업의 직장 폐쇄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바로 해외의 생산 라인, 해외 이전을 염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소기업도 따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최후 수단. 노조의 파업이나 태업에 맞선 최후 수단이에요. 왜? 정리해고도 못해. 손해배상도 못해.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저렇게 해버리겠죠. 직장 폐쇄하고 떠나버리겠죠. 최후 수단입니다. 직장 폐쇄는 예전에는 방어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세 수단. 예를 들어서 부분 파업을 하거나 딴짓거리를 하게 되면 그냥 문 닫아버려요. 사측이 아주 강경합니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 노사 교섭, 노동위 조정, 투표. 만약 노조는 파업을 하면 절차가 있어요. 교섭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파업을 결정하는데 사측은 안 그래요. 절차 없이 그냥 간단한 회의만 갖고 일방적으로 그냥 폐쇄시켜버립니다. 상당히 강경한 자세죠. 어차피 노조가 파업하는 것도 말만 절차지 솔직히 형식만 갖추는 거니까. 공장 폐쇄, 해외 이전으로 이제 배짱을 부리는 것은 사측입니다. 칼자루가 사측에 있고 칼날이 노측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완전히 민주노총을 이제 개무시하는 거죠. 니들 멋대로 해라. 자, 노측 파업 급증에 맞서 사측 직장 폐쇄 급증. 여기 보세요. 연도별 파업 건수 17년, 21년. 파업이 진짜 이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 봤더니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38일, 영국 12일, 미국 8일, 독일 8일, 일본은 하루도 안 돼. 이렇게 심한데 파업 때문에 손실일수 많고 노동 생산성은 최악이고 월급은 맨날 올리고 억대 연봉. 아니, 이 상황에서도 파업은 계속하고. 자, 노조가 이러다 보니 사측 보세요. 오른쪽. 직장 폐쇄 건수 및 근로 손실일수가 계속 늘어나요. 이번에는 파업 때문에 손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측이 직장 폐쇄를, 공장 폐쇄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기 보세요. 근로손실일수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사측도. 2017년,
2024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죠?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났냐? 멋대로 해라. 자, 그러면 우리는 떠나겠다 이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자, 민주노총 집단 탈퇴와 사측의 집단 탈퇴 및 공장 폐쇄 한번 볼까요? 포항 포스코 노조 3차례나 민노총 탈퇴하려고 했는데 법이 되게 까다로워해가지고요. 겨우 탈퇴. 가입은 쉬운데 탈퇴가 어렵다. 이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입이든 탈퇴든 자유자재해야 돼요. 그거부터가 벌써 노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3차례나 시도해가지고 민노총 겨우 탈퇴했다. 그게 바로 포항지설인데 23년 포항 포스코 지휘 3번째 시도 탈퇴. 탈퇴 70% 찬성했는데 민노총에서 자꾸 절차를 제기해가지고 중단되고 결국 3번째 만에 탈퇴했습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그것뿐이겠어요. 한국은행, 쿠팡, 롯데케미칼, 대한항공도 탈퇴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머티리얼스 보면은 GS건설 하에 에너지 머티리얼스는 직장 폐쇄를 해버렸어요. 사측이 조합은 쫓아내갖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불법 직장 폐쇄다, 일자리 위협한 거다. 지금 사측 입장에서는 파업을 하니까 자구책을 구한 거예요. 롯데 네슬레 코리아 보면 롯데 네슬레 코리아는 청주 공장 폐쇄해가지고 10년 사이에 5번 임금 동결. 와우, 100여 명이나 감축했고요. 이게 또 베트남 투자하고 맞물려서 그래 차라리 공장 폐쇄, 직장 폐쇄 문 닫아버리겠다. 해외로 가는 거니까. 배짱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 노동자분들이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예전처럼 으쌰으쌰 하면 다 받아냈잖아요. 옛날에는. 왜? 해외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안 그래. 떠나버려요. 그냥. 실직당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억대가 안 되든 실직당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또 그 지역이 쑥대밭되고요. 제발 그런 상황은 막아야 돼요. 국가적 측면에서도. 지금 노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노조 해산, 공동번영 역할 분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나라 노조가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노조, 미국식 노조는 그렇게 강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조가 있으나 마나인데 우리나라 노조는 절대적이에요. 이 노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회장님, 운영진이 일할 수가 없다고. 여기 보세요. 오죽하면 이제 이번에 현대자동차 노사 공동선언문, 현대자동차 그룹 이렇게 선포까지 할 정도로 보면 노조 해산, 공동번영, 노조 탈퇴, 노조 해산, 공동번영. 자, 먼저 가장 1단계가 노조 탈퇴입니다. 노조 가입해갖고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 죽어요, 이제. 양보해도 죽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외주를 주는 방식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런 체제로 또는 심지어는 자체 노조도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노조 스스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서 탈퇴하잖아요. 민노총 탈퇴만이 아니라 자체 노조도 만들지 않아요. 왜? 만들었다가는 떠나버리는데 민주노총 노동자 집단 탈퇴로 완전히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민주노총은 점점 지금 뭐 당장 해체는 안 되겠지만 점점 대기업들이 탈퇴하게 되면 해체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보세요. 노조 해산. 노동자 모든 노조들이 탈퇴하고 해산시까지 지금 하고 있죠. 노동자와 사측이 오히려 기업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새로운 계약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측은 떠나니까. 기업 측, 파업 불어, 또 미국식으로 정리해고도 마음대로 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네, 다 하시죠. 과거에는 못했던 걸 이제 해외 이전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측이 행사할 수 있다. 공동 번영입니다. 뭐 사측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노조들 못 잡아먹어서 노동자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겠어요. 과거라면 지들 배때기 부르려고 막 사측이 돼지처럼 살찌려고 했겠지만 지금은 거꾸로 해. 노조가 살찌려고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공동 번영입니다. 노사 국내 생산, 수출, 사측 운영. 노측은 생산만 하고 사측은 운영만 해요. 그게 바로 공동 번영이에요. 기업 팽창과 축소, 비례 해가지고 인원을 확대하는 거죠. 감축도 추진합니다. 언제든지 정리하고 들어가요. 또는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을 많이 뽑을 거예요. 부닥다리, 정년 연장, 실력 있는 분은 연장하겠죠. 실력 없이 묻어가는 사람들은 잘리겠죠. 이 해외 참조, 합리적 분배, 성과급도 활성화. 해외를 기준으로 분배한답니다. 노조가 없어도. 예전처럼 사측이 노조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민주노총 비상성은 민주노총 경제악화에도 정치투쟁 몰두. 실제로 정치투쟁했잖아요. 물론 그 정치투쟁이라는 게 무조건 하지 마라, 객관적이어라,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누구나 투쟁을 할 때는 자기의 이익도 따지니까. 하지만 특정 당을 지나치게 옹호를 하거나 특정 무엇을 지지하는 것은 또 상황이 다르죠. 정치에서 웬만하면 벗어나는 게 좋아요. 사측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노총 경제학과에도 정치투쟁. 여기 보시면 현대차 미국 이전, 28년까지 미국 31조 210억 불 투자, 자동차 부품 물류 철강 미래 산업들 다 지금 옮겨가고 있어. 미국 내 연간 120만 회 확대인데 나중에는 200, 300. 여러분들 현대차는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도 오히려 제끼고 우리나라의 최강제로 군림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자동차 업체 우려 미국으로 떠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조하고 상관이 없어요. 민주노총이 따라갈 수도 없어요. 미국 투자는 국내 사업 규모의 축소, 공동화를 이야기해요. 노동법 1, 2차 하청, 1, 2차 하청 동행하고 3, 4차 하청도 동행하고 하청업체도 따라가요. 중소기업도 따라가고. 우리나라 있으면 부도나고 파산하는데 설비투자 미국행, 중소부품업체 파산을 여러 번 당했잖아요. 이제 안 쏘가요. 국내 노조를 안 믿는다고요. 국내 노조 노동자분들이 좀 정신 좀 차리는 게 당장 월급 많이 받는 것, 당장 상여금 받는 것만 눈깔이 튀어나와요. 내년 내후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떠나죠. 민주노총 강한 반발. 현대그룹의 미국 투자의 해외 이전은 의심을 갖고 있어요. 민주노총이라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떠난다는데. 지금은 쇼하고 있죠. 사측도 달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적자나면 안 되니까 흑자나게끔 그래놓고 해외 생산난이 있으면 떠나버리겠죠. 이제 현대그룹 국내 축소 심각한 줄도 아직 몰라요. 노조들은. 대폭 실직 사태에 처할 경우 강한 반발하지만 반발이 무슨 소용이 있고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떠났는데. 자,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요, 너무 노조 편 들면 안 돼요. 그게 노조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말로는 기업들 살게끔 해주겠다고 해놓고 뒷구녕에서는 노조 편 들어보세요. 다 떠나지. 한국 떠납니다. 해외 탈출하는 기업들 노조 문제, 종합 문제 해결 방안. 강성노조 때문에 그렇고 노동법 때문에 그렇고 정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 정신 차리세요. 종합 문제, 내수시장 침체, 해외 성장률이 높고 해외에서 혜택을 많이 줘요. 또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관세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요. 해외로 떠나면. 해결 방안, 노조 해체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자체 노조,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자체 노조도 해체하고 탈퇴해야 돼요. 노조 지속되면 기업은 다 떠나요. 세제 혜택과 지원도 해줘야 돼요. 정부가. 아니 뭔가 해외보다 나은 게 있어야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공공민간의 협력 잊지 마세요. 인구도 해결해야 하고요. 노조 해체, 정규도 이미 해체했었고, 자 전공로 일부 해체를 했었고 이제 민노총 차례예요. 아주 정말로 강력하죠. 이 과정을 겪을 거예요.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탈퇴하면 민주노총은 저절로 나중에 노동자가 없으니까 해체가 될 거예요. 자체 노조를 결성하죠. 탈퇴했다고 해서 그 버릇 어디 갑니까 노동자들. 하지만 일단은 중간다리 과정이죠. 결국 자체 노조를 해체를 해야 할 거예요. 안 해갖고는 떠납니다. 사측과 노측이 대협의를 해요. 그래서 사측은 운영 쪽으로, 즉 노측이 다 들어줘야 돼요. 운영 관련된 거. 노측은 생산 쪽으로. 다만 투자,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 강력하게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노조 없이 사측은 생산량을 늘리고 확대하고 해서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고,
노측은 억대 연봉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이 월급도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민주노총 귀족노조, 강성노조 결국 실직을 해요. 정치 세력, 강성 귀족노조 망국적 결탁을 끊어야 한다. 이거 끊어야죠. 자, 귀족노조라고 왜 했느냐? 노조원들이 너무나 지금 돈을 많이, 월급을 많이 벌고 있어서 귀족노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노조원들은 취업시키고 비노조원들은 아예 배제시키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노조 가입 시 돈 내고 운영비 하는 거 알죠? 귀족 노조가 자꾸 귀족 노조가 되는 이유, 평등을 강조하면서 결국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주의나 다른 뭐가 있어요. 또 강성이에요. 대기업 노동자들 맨날 파업하고 임금 협상 강력 투쟁하고 그동안에는 목적 다 달성했지. 목적 달성 전에는 물러서지도 않는 강성. 결국 노동법도 개정돼 가지고 파업, 정리해고, 손해배상도 사측이 못해요. 이래 버리니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저렇게 배불렸던 돼지가 밑에 보세요. 실직 신세, 사측 강제 퇴직, 공장 폐쇄, 해외 이전으로 떠나버린다고. 기업 떠나서 노동자들은 거의 일용직, 실직, 단순직, 중소기업 이거밖에 안 해요. 월급이 확 줄고. 민노총은요. 노동자의 빨대를 꽂는 숙주였었는데 아니 노동자들이 월급도 별로 못 받고 단순직 됐는데 기술도 없는 민노총이 살아남겠어요? 완전 전멸이지. 자, 국민노조, 국민들도 노조에 지금 예전에는 찬성했었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만 해도 노조 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사측이에요. 노조가 너무 파업을 많이 하니까. 국가 국민보다 집단 이기적 귀족 노조고 강성 노조를 누가 편들어 주겠어요. 대기업 이전을 막으려면 정부와 노사 5가지. 먼저 민주노총 5% 강성 노조 민주노총이 95% 노동자들을 좌지우지하는데 이거 없애야 돼요. 대기업에서 민주노총 퇴출하거나 자체 노조도 없애야 돼요. 그다음에 정부가 규제를 없애야 돼요. 무능한 정치인들이 자꾸 규제를 만듭니다. 법인세, 최저임금, 환경규제 자꾸 올리고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 근로자들을 더 지켜 세우고 핵심 기술 미국, 중국, R&D 여러분들 기술 이전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해외로 자꾸 빼면. 우리나라의 강점은 배터리, 그 다음에 방산기술 이런 것도 털리는 거 순간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 상법 개정으로 완전 소유의 과주 아무리 좋지만 소유의 주주 과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금 너무 노동자 편으로 기울었어요. 법이. 기업 총수 완전 족쇄 채워가지고 깜빵에 보내고 자, ESE의 경영을 강조하고 일방 노동법 개정, 사측 정리해고, 불법 파산, 손해배상 포기. 즉 법률 규제하지 않은 규제를 자 이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정치 선거도 제발 부탁이니까 정치인들 노동자 위하는 척하면서 쇼 부리지 마세요. 결국 당신들의 이 노동법 통과가 노동자 노조를 아예 실직으로 내모는 지름길이 돼요. 해외 특혜, 해외 선물, 심지어는 해외에서요. 자기 나라로 오고 투자하면 관세도 줄여주고 지원금도 챙기고 글로벌이라는 인식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데도 안 가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더 나아야지 조건이. 근데 더 나쁘잖아 지금. 해외 기업 한국에 떠나서 안 돌아와요. 100개가 가면 뭐 2~3개밖에 안 돌아와요. 10개도 아니에요. 2~3개가 돌아와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열악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노조가 강성이면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귀족노조 해체하라고 아예 붙어있네요. 기업의 국내 생산성 강화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 해외 확대와 국내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길입니다. 노조 해체가 첫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